네. 왜 그렇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정치를 하려면 태도를 바꿔야 하고, 아니면 그런 식의 이제 과격한 표시를 하려면 노동운동가나, 네. 그런 걸로 해요. 노조위원장이나 이런 걸 해서 해야지, 네.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지 않아도 불신의 대상이 되는데, 네. 체류탄 던지고 해갖고 천하의 웃음거리를 하면 두겠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남 유권자들 정신 차려야 한다. 차려야 합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차려야 됩니까? 너무 표를 감정적으로 찍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라는 단어에 너무 매달립니다. 김형욱 암살 사건 관련해서 팩트가 훨씬 더 많이 있다. 아직 밝히지 않은 팩트. 책을 몇 권 쓸 게 있죠. 아직도. 아직도요. 우선 김형욱을 마지막에 파리에서 처형했던 사람을 조라는 성을 가진 분인데 그 킬러를 제가 한 4년 동안 꾸준히 만나면서 검증해서 이번 재작년에 김형욱 회고록 제5부를 완성시켰습니다. 네. 그 양반의 팩트가 맞다고 생각하고 네. 또 나중에 혹시 질문이 나오실지 모르지만 제가 잠시 후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형욱을 파리로 부른 여배우는 최모 씨가 맞다. 그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최 씨인지 아닌지 얘기할 수 없다. 이 부분이시죠? 조금 있으면 몇 년 지나면. 네. 얘기하실 겁니까? 네. 네. 그때 판에 또 출연하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설사 최라는 사람이 그랬다고 할지라도 네. 최라는 사람이 진짜 본인이 그랬는지 그 사람이 이름을 동원해서 중앙정보가 공작을 했는지 그건 모르죠. 네. 네. 그리고 조용박이라는 사람이 그 현장에 갔더니 최지가 왔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최지 영화 배우가 자기는 현장에 가지 않았다 하는 알리바이를 또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이름을 갖다 붙일 수는 있는 거죠. 네. 그 김형욱 회고록 제가 사실 위원장님을 처음 접한 것도 그 책 때문에 제가 접하게 됐는데 고맙습니다. 그건 어떤 계기로 그걸 쓰게 된 겁니까, 그 책은? 제가 이제 펜대학에서 PhD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필라델피아에 변용호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박순천 여사의 아드님입니다. 예. 네? 그 양반이 한번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 김형욱이 알아? 그런다면 예, 아는데 왜 김형욱 얘기하시오? 뉴저지, 북부 뉴저지에 와서 사는데 당신 한번 만나고 싶어 하대. 아니, 그 작자가 왜 나를 만나려고 해요? 이렇게. 그래, 한번 만나봐. 이거. 그래서 옛날 많이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어레인지를 해주시오 해서 모리스타운 뉴저지라고 이 필라델피아하고 뉴저지 사이 딱 넘어가면 거기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보디가드를 두 사람 콕 거들먹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냐면 프레이저 커미디에 가서 자기가 증언을 하게 되는데 원고를 하나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관심이 있죠. 그래서 그 대신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알고 싶냐? 뭐 김대중 납치 사건, 정인숙 사건, 인혁당 사건, 그리고 무슨 동백님 사건, 당시에 그때 난민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내가 하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쫙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내가 원고를 드래프트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프레이저 커미디에 가서 그걸 했는데 그게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한 달 후인가 저를 봐서 글을 쓰자고 그러더라고요, 책을. 그래서 당신은 김대중 똘만이기 때문에 당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걸 처음에 시작해서 처음에 한 1000매짜리 글 정도를 하나 쓰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또 그 양반이 압력을 자꾸 받다 보니까 하다가 그만둔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녹취를 따다가 자기가 그만둔다면 그만둡시다. 그 이제 계약서 다 썼는데 그만둡시다. 나는 여기 있는 글 가지고 내가 책 내면 될 테니까. 그래 자꾸 하면 할수록 이제 저에게 끌려오는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2년 3개월 동안 그 양반의 생애 마지막 2년 3개월을 27개월이죠. 제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인데 돈 먹고 나쁜 짓 하는 권력자가 그걸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진짜로 우리 역사에
남길 만한 가치의 책을 남겨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김영욱이 평소에 지적을 어쩌고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그걸 이제 변명을 하자면 200자 원고지 7,000명의 원고인데 당시에 등장하는 사람이 1,000명 이상이고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700명 이상의 아주 팔팔하게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거 가짜다고 시비 건 사람 없습니다. 그만은 어메이징하죠. 예.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증명을 하신 그 파리에 있는 양계장, 뼈를 뭐 사람을 죽여서 거기 넣었다더라. 가보니까 그런데 사람을 못 넣게 돼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고록에서 나온 이 얘기는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돌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 회고록 마지막 쓰기 전에 벌어졌던 얘기인데, 처음에 그 얘기에서 저도 이 조용박을 엉터리라고 봤죠. 근데 우연히 누구 이제 소개를 받아서 그 당신 왜 그 쓸데없는 짓을 얘기해갖고 다른 사람한테 그 망신당하고 그러냐. 이 사람 미치고 환장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조용박이라는 사람이 김영욱을 파리로 유인해서 양계장 그 분쇄기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죠? 파리에서 유인한 것은 다른 사람이 했고 그 사람이 유인되어 있는 그 장소에 가서 그 사람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죠. 마지막 작업. 킬러. 그걸 했죠. 다른 건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이제 그 투입구만 얘기를 하죠. 그 해머밀이라는 그 기계는 좀 투박하고 보통 기계가 옛날 거 투박하잖아요. 이렇게 커가지고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했는데 속된 말로 이제 막 돼지 머리 뭐 상스럽게 대가리라 그러죠. 돼지 대가리 닭 막 집어넣고 막 햄머로 쳐가지고 갈아가지고 일반 곡식하고 섞어서 사료를 만드는 건데. 그것을 그만두고 나니까 그 기계가 싹 없어진 거죠. 필요 없으니까. 전부 치워졌죠. 근데 몇 년 후에 다시 그것이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기계가 좀 고급화됐죠. 소위 sophisticated 됐죠. 그러니까 기계가 좀 적어요. 그리고 큰 것은 이제 톱이나 줄이나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집어넣으니까 크게 필요 없죠. 투입구가. 그 기계를 어느 방송 PD들이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이거 엉터리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 것을 넣고 그 전에 살인의 추억이라고 카나다에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창녀들을 잡아가지고 27명인가 죽이는 연쇄살인 사건이 그 후에 발견이 됐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여자들 거기다 집어넣어서 죽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그 해머 기계가 사람을 투입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증명이 됐습니다. 그 김영욱 씨랑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그 김영욱 씨가 그거를 안 썼다면 자서전을 안 썼다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옆에서 자서전을 같이 쓰신 분으로서 과연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김영욱 씨는 쉬운 몇 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말을 붙이자면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이라는 것은 아무도 반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계엄 반대 때는 뭐 예춘호, 양순직, 뭐 김달수 이런 삼학사가 나와서 반대도 하고 이만섭 의원도 뭐 반대하고 어쩌고 그랬다고 하지만은 그 후에 유신이 나올 때는 아무도 겁이 나서 반대를 못했습니다. 다만 찬양하는 자유밖에 없었습니다. 전체주의적 국가로 갈 뻔했는데 그것이 한 8년 가지 않았습니까? 그 8년간은 그 전체주의적 체제를 깬 것이 김영욱과 김재규입니다. 유신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대해서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유신 때문에 저는 젊은 청춘을 소비한 사람으로서 그 유신의 고리를 끄는 사람은 김영욱과 김재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가 훗날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평가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영욱은 본인이 그 중앙정보부장을 하면서 저질렀던 전행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권의 더 도덕성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2번을 끝내고 나오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박 대통령이 불러갖고 임자 나 이거 2번 끝나고는 도저히 그만 못 둬. 임자 알아서 해. 이런 쪽으로 자기는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자기가 책임지고 만들고 3선만 딱 끝나고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총대 매가지고
무리를 많이 하면서 벌렸습니다만은 그러나 김영우가 사람을 잡아다가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적어도 그 양반이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선택했던 행동 그 많은 압력과 회유 속에서도 끝끝내 그런 선택을 하게 됐던 것에는 불적 김경재의 영향력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은 마지막에 무슨 딜을 하기 위해서 파리를 혼자 가지 않았으면 살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삐끗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야심이 포함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집니다만 이건 앞으로 다시 천착해서 연구해 봐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 정치인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뉴 잉글랜드 리버럴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어디까지나 농민과 노동자의 편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어떤 좌파하고도 경쟁해도 제가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남남 분열, 동서의 대립, 세대와 남녀와 지역 간의 대립을 극복하는 그러니까 좌우의 극단을 배제하는 중도의 중형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이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의 정치를 배제한 새로운 중도의 정치가 한국에서 꽃피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더불어 잘 사는 정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똑똑하고 치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다는 게 뭐 당연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명불허전입니다. 정말 말 잘하시고 과분한 말씀입니다. 오늘 정말 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 토크판은 여야 정치인뿐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만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이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 책도 유명하셨잖아요. 책은 많이 팔았죠. 300만 권 이상 팔렸다고 소문이 났는데 제가 받은 인쇄는 66만 부예요. 그래서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구매 유지했고요. 해적판이 12개가 있었는데 해적판 만든 두 사람이 저에게 돈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불세출의 인간이죠. 아무도 모르는 비화 한 가지만. 그 양반이 부부싸움을 하면 이효희 여자한테 꼼짝 못해요.